안녕하십니까. 11.6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에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반일, 적폐청산, 통일에 대한 정책들을 직접 계획하고 계획한 정책들을 영상으로 담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직접 정치 참여를 지지해주신 추미애 전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지지 영상도 함께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11.6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를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 일정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청년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서 올바른 공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뛰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를 함께 모아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주와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커다란 디딤불이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대전 여러분, 정말 믿음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청년 대학생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같이 청년들이 역사에 지겹다, 사회에 지겹다, 정치에 지겹다,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입니다. 오늘 2022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대회 대학생 독도수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참여 열기를 높이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집단 지성을 만드는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많은 희망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대학생들의 직접 정치 참여를 지지해주신 추미애 전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지지 영상까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네, 11.6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에 참가하고 계신 함께 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반일 정책 영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일 정책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정책 2개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 사용 금지 관련 정책, 그리고 독도 남북 공동행사 추진 정책까지 영상이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도 방문 영상과 함께 사장과 함께 추는 춤 흥의 독도 플래시몹 영상까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농성단 1기 단장을 맡았던 김수형입니다. 2023년부터 향후 3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에 500톤씩 방출하려는 일본 정부. 지난 8월 25일에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해양 생태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방출된 방사능은 해류와 상관없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 생태계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끔찍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을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고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할 때까지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이죠. 서로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일본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드시 유지하려고 하는 협정입니다. 이미 2019년 경제보복 당시에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게 좋은 일 할 필요 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의 거듭된 막무가내 만행에 대해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 금지를 실시 중이었으나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해야 합니다. 국제해양법 협약을 보면 해양오염물질을 인접국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국에 환경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형태의 잠정 조치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청구해 일본의 방류 조치를 저지해야 합니다. 넷째,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현재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어느 정도로 오염되었는지 정확한 사실들을 전 세계인들 앞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끔 정보 공개 청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인류 전체의 미래입니다. 인류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냅시다. 지난 여름 코로나19 등 논란 속에서 개막한 도쿄올림픽, 또 하나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전범기인 우길기 사용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시작을 앞두고 우길기 사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골프 대표팀 유니폼에도 우길기 디자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을 비롯해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도 우길기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앞으로는 논란이 없도록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우선 우길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길기는 1870년 일본 육군의 군기로 처음 사용됐으며 1889년에는 일본 해군의 군함기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우길기는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의 군기로 전면에 걸고 사용했습니다. 우길기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고 수없이 많은 학살과 고문, 위안부, 강제징용 등 만행을 떠오르게 하는 깃발입니다. 우길기는 인종주의와 우월주의, 전쟁 범죄의 상징인 나치 문양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치 문양은 반나치 법안으로 독일에서 공식적인 사용이 금지됐고 국제법으로도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길기 사용 금지를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무회의를 열어 가능한 만큼 우길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반나치 법안처럼 우길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담는다면 우길기 금지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 스포츠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전 세계인에게 우길기와 나치 문양이 비슷하다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우길기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국제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우길기 사용 문제는 남북 공동의 문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국제적으로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길기 사용에 대해 금지를 한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남북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피해를 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수정과 군비 재무장에 몰두하며 호시탐탐 노리는 군국주의 부활의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수많은 사안 중 우길기 사용은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보여준 뻔뻔한 태도를 바로잡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길기 사용 금지부터 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대경대리년의 김근성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축적되어 있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구상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기구를 조성하고 조사단을 파견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동해입니다. 그렇기에 남과 북이 협력하여 민, 관, 군으로 구성된 대응기구를 발족하고 방류 실행을 막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단과 오염수 방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남북 공동감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남과 북의 의견 교환과 단결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강한 외교 단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방사능 물질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수입 금지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후 이 다음에도 개선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시 점진적으로 모든 기업 분야의 외교 단절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UN 해양법 협약의 조항들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과 한국 앞바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를 문제 삼고 저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본을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압박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일본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보입니다. 처치 곤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죽을 거면 다 같이 죽자는 테러와 다름이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는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정책도 시행하지 못하고 일본의 눈치를 본다면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정당하게 요구했으며 앞으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된 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2년 한국의 평화선 발표에 반발하던 일본이 독도에 무단 침입해 표목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 일본의 도발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은 독도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0년 국회 외통위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순시선을 독도 근해로 지속적으로 항해시키며 한국의 독도 근해 조사 행위를 방해하는 등 도발의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각각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그 어떤 외세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일본의 독도 도발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독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남북 민관 교류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임을 각인시키고 일본에게 그들의 도발에 맞서 남과 북이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군국주의 체제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 독도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일본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독도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가 일본의 편을 들며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라고 요구했을 때 북한이 끝까지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를 고수했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히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고민해야 하며 2018년 4월 판문점에서와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중 마지막 일정으로 백두산 천지 등반을 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독도 방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세계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고 아시아 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거듭나던 순간이었습니다. 향후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독도 방문 일정이 더해진다면 수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그 어떤 광고보다도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독도 수호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후속 사업으로 남북 민관 교류 사업을 독도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독도를 민족의 동질성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독도가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과거사 반성 없이 적반하장으로 영토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게 우리 민족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새 정부와 독도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합니다. 머뭇거리지만 모두 자 시간이 없어 너희 미래는 바로 상상에 달렸어 두려움 따윈 버려 우린 그래도 돼 모든 열쇠 너에게 있는데 잠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잊지 않기를 바래 오늘 다시 함께 신나게 한번 불태워볼까 복하는 느낌 싸워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싸워 더 강해지는 걸 우리 힘으로 지켜내요 싸워 이 말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싸워 더 강해지는 걸 일본이 꿈도 꾸지 못하게 고민은 이제 그만 끝 시간은 가 지금도 째까 독도로 떠나자 우리가 지키러 이어폰 따고 흘러 나오는 음악들로 시끄러운 소음도 끄고 볼륨은 높여 우리가 독도로 왔다 잊지 않기를 바래 오늘 다시 함께 신나게 한번 불태워볼까 복하는 느낌 싸워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싸워 더 강해지는 걸 우리 힘으로 지켜내 싸워 이 말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싸워 더 강해지는 걸 지쳐버리는 그날이 오면 기억해라지 아름다웠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꼭 지켜줄게 나에게 필요한 김치다 함께 싸워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과거사 반성 없이 적반하장으로 영토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게 우리 민족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새 정부가 결실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 독도 도발을 중단하라, 서해 하나님으로 독도를 지키자 2021년 10월 30일 대학생 독도수호 프로젝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 정부 촬영 중입니다. 규탄한다! 너 독도를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명백히 우리 땅 명백히 우리 땅 지리적 역사적 헌법상으로 명백히 우리 땅 이것은 바로 독도 근데 그런 독도를 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해 그건 바로 일본 정부 말이 안돼 윤석열도 말했지 박정희도 말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 이제 아웃 그래 대학생들이 왔어요. 네, 이렇게 반일 정책 영상들과 함께 독도 플래시몹 영상까지 시청하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반응들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댓글창을 보겠습니다. 네, 김주현님, 네, 이 정책을 제가 좋아합니다. 네, 빨간 너구리님, 독도는 우리 땅. 네, 독도는 헌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땅이죠. 네, 시사극장님이 와 멋져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LDJ님께서 와 독도예요? 멋지다 라는 반응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독도는 아름다운 우리 땅이죠. 네, 진짜 노래 퀄리티 아이돌 뺨치네 라고 또 이제 또 들어간 삽입된 노래에 대해서 또 극찬을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멋있다 정말 이런 정책 영상들 그리고 플래시몹 영상들에 대한 반응이 후끈후끈 이렇게 뜨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정책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으론 적폐청산 정책 영상들을 보고 오실 예정입니다. 적폐청산 정책에는 가짜뉴스 방지 정책 영상과 신문 부수 늘리기 방지 정책에 대한 영상까지 총 3개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하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노래단 내일의 사라져라 얍 조선일보야 공연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청원이 올라오고 어떤 청원은 한 달 동안 20만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청와대 청원 중 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한 게시된 지 이틀 만에 동의가 20만이 넘어 기사로까지 작성된 청원. 바로 조선일보 폐간 청원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는 국민들, 수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왜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를 했을까요? 친일 적폐 언론 조선일보의 만행은 세월을 거슬러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의 언론이었던 조선일보가 1939년 4월 29일 작성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조선일보는 1937년 이후 매년 새해 때마다 일제 왕실에 대한 찬양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일왕의 생일 축하 기사, 독립운동가 비난 기사 역시 조선일보 1면을 떡하니 장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중들이 절규하며 비탄에 빠져있던 시기, 조선일보는 일제의 권력에 편승하며 민중들을 오히려 짓밟았습니다. 일제가 물러난 뒤에도 조선일보는 여전했습니다. 독재 권력 아래에 부역하며 민주적인 세상을 위해 나서는 국민들을 막았습니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국민들에게 축복스러운 일, 살인마 전두환은 새시대의 새 역군,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의 광주 시민들은 폭도, 극렬분자, 난동자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정권을 위해서라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독재에 기생하며 충성을 표하던 조선일보는 절대 민주적인 세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 적폐 검찰의 세력이 약화된 요즘 조선일보는 친일파와 적폐의 수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도쿄올림픽 조선일보는 이순신 장군과 한국 선수들을 비하하는 국힘당 인사의 친일적인 막말을 칼럼으로 실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신뢰성을 얻기 위해 발행 부수 조작까지 했지만 2019년 신뢰도 조사에서 2년 연속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1위에 등극한 조선일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언론일까요? 친일 적폐 기득권층에 기생하며 계속해서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 30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청원처럼 국민들은 더 이상 조선일보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님들께 깨끗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조선일보의 폐간.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조선일보 반드시 폐간시켜 더 깨끗한 언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면
없다면 조선일보와 같은 적폐 언론들이 고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의 근원지인 조선일보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권력에 기생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던 조선일보에게 갱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더 깨끗한 언론, 국민을 위한 언론을 위해 조선일보는 반드시 폐간되어야 합니다. 군이 귀순자 수색 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드론을 못 썼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사실은 북한이 원인이 아니라 기상 상황 때문이었다. 이런 반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세 달이 걸리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합의나 중재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 기약도 없습니다. 계란일보. 우리나라 최대 유료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발행되자마자 계란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일보는 실제 유료 부수가 116만 부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인 58만 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부수 뻥튀기를 하여 정부 광고비와 보조금 수백억을 부당 수령한 셈입니다. 현재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발행된 신문들은 발간되자마자 폐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이 작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2 가량이 됩니다. 한국 종이신문은 전세계 K 열풍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태국의 이케아, 파키스탄의 길거리 음식, 인도네시아 꽃 포장지 등으로 쓰이고 있는 K신문들. 매년 한국신문의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부수를 조작하여 국민 혈세를 부당 수령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 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조선일보는 올해 또다시 100만 부 이상을 발행했습니다. 부수 조작에 대한 범죄 행위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부당 수령한 정부 보조금 및 광고비 국고로 환수.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 6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근거해 환수합시다. 둘째, 벌금 부과.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죄로 부정이익에 대한 10배 벌금을 징수합시다. 셋째, 언론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 실시. 지금까지 부정비리를 얼마나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또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평균 5년에서 1년으로 조정합시다. 넷째, 부수조작 3아웃제. 부수조작 행위가 또 한 번 적발된다면 1년 영업정지, 3번 적발 시 언론사 폐간을 시킵시다. 다섯 번째, 언론개혁 국민감시단 설치. 각 지국별로 부수 검증을 할 수 있는 국민감시단을 만들어 실제 유료 구독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부정수량한 정부 보조금과 광고비를 완수해 언론 환경 개선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 신뢰도를 점차 높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수 조작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공정성이 담보됩니다. 전 세계 언론 신뢰도 5년 연속 최하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며 여론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진실도 거짓이 된다. 아무리 좋은 일도 언론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 된다. 국민의 세금을 부당 수령한 범죄 행위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연일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조선일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과 함께 이번에 드러난 부수 조작에 대한 범죄 행위를 엄벌하고 언론 개혁을 반드시 실현합시다. 희대의 언론 적폐, 조선일보를 폐간시킵시다. 지난 5년간 세계 주요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꼴찌를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책임져야 할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그 배경에는 언론 적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20년 창간된 조선일보는 태생부터 반민족, 반민주 언론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년사를 일면에 싣고 일왕을 향해 지존, 극충극성 운운하면서 친일을 자처했던 부역 언론.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를 흉악한 행동이라 폄훼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했던 반민족 부역 언론 조선일보. 해방 직후 38선 이남에 미군이 진주하자 이 조선일보는 친미 반공 언론으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간신히 폐간을 면했습니다. 이런 진리와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부역 언론을 청산하지 못한 끝에 그간 한국 현대사는 질곡의 세월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묵했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조선일보의 독재 부역 행위는 또 어떠했습니까? 광주 학살을 광주 폭동으로, 살인마 전두환을 인간 전두환으로,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공산혁명 분자의 폭동으로 그려냈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이랬던 조선일보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조선일보의 펜대와 카메라는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들을 찍어 누르기 바빴습니다. 살고 싶어서 막루 위에 올랐던 용산의 철거민들, 평택 쌍용차 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의 가슴을 펜대로 찌르고 카메라로 내리쳤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심판받자 잠시나마 눈치를 보았던 조선일보가 근래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귀족노조의 밥그릇 쟁탈전으로 매도됐고 미국과 일본보다 발빨랐던 문재인 정부의 초기 코로나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 사례로 묘사됐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결의의 발걸음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상납하는 적화 통일로 붉은 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기세등등해진 적폐정당 국힘당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의도에서 설쳐대고 윤석열을 필두로 한 정치 검찰이 고발 사주의 마녀 사냥에 온갖 망나니 칼춤을 쳐대면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한반도 평화통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공론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만 공명선거도,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진정한 언론 자유는 언론이 제 본분을 다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언론 권력, 이제는 국민들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매국 언론, 폐륜 언론, 유사 언론,
찌라시, 기레기 공장,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길에 저희 대학생들 더 열심히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해야 만세 외쳐대며 충성하던데 당연히 조선 대신 일본을 넣어야지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사건건 일본 편들면서 나불대던데 너희는 일본에다 본사를 차려야지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문 닫고 떠드는 입도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이제 문 닫고 떠드는 입도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죽었다던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더라 시민은 가짜뉴스 듣기는 허위보도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정부패 비리는 너희가 전문이잖아 더러운 조선일보 이제는 폐간하자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문 닫고 떠드는 입도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이제 문 닫고 떠드는 입도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이제 죄값도 치르고 반성도 좀 하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네, 이렇게 적폐청산 정책 영상들과 함께 멋진 발언과 공연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네, 좀 이제 관련해서도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한번 댓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나형 잘생겼다. 네,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네, 시사극장님께서 남성분 제스처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조선일보 입 닫아 버리실 듯라고 또 이렇게 재밌는 반응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예, 연정님 너무 귀여워요. 네, 짱짱. 네, 박수 박수 박수. 네, 사라져라 야 등등. 네, 진짜 관련해서도 네, 조선일보의 빠른 또 폐간을 염원하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11.6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 관련해서 많은 반응들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댓글로도 많은 소통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연까지 잘 보고 왔고요. 네, 어느덧 대선정책 발표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네, 마지막 정책은요, 바로 통일정책입니다. 네, 통일정책에는요,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남북 근현대사 역사 교류, 남북 공동우주 개발, 남북 문화예술 체육 관광 교류 사업, 그리고 월북 독립운동과 서운 찾기 등 총 5개의 정책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선 후보는 조국 통일 공약을 걸고 실천하라라는 내용으로 강보희 서울대진연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대진연 예술단 빛나는 청춘의 통일할래요. 그리고 승리는 우리 앞에 공연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남과 북이 평창 올림픽에서 공동으로 입장하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생들이 제안하는 통일 정책. 통일 1번지 강원도, 하나 되는 한반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짝 열린 남북관계. 같은 해 2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통일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더 큰 진전이 없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도인 강원도. 남북 강원도의 교류 협력이 물꼬가 되어 한반도 전체가 통일의 길로 확고히 들어서기를 바라며 강원 지역 대학생들이 통일 정책을 제안합니다. 통일 정책 하나, 금강산 관광 재개. 98년 11월에 시작해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중단될 때까지 19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민족의 명산 금강산.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를 알아가고 한민족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통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남강원도의 설악산에서 북강원도의 금강산까지는 육로로 1시간 거리.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남한의 부산에서 북한의 온성까지 가닿는 7번 국도가 이어진다면 남북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산업이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민간 교류도 활발해져 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통일 정책 2. 남북 강원도의 전국 동계체육대회 공동 개최. 남 강원도에는 겨울철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각종 경기장과 선수촌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요. 북한 원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공동훈련을 했던 마식령 스키장이 있으며 체육 부문에 대한 북측의 관심과 투자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온 국민, 나아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첫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그 전후로 있어왔던 체육 분야에서의 수많은 교류 사업들. 때로는 단일팀을 꾸려 뜨겁게 협력하고 승리를 위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했던 그 경험들은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 강원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국 동계체육대회.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벅찬 감동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통일에 우리 민족의 멋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평화 대통령, 통일 대통령을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통일을 위한 민간교류 분야의 남과 북의 역사교류 정책을 발표하게 된 오월빗입니다. 한일 간의 불공정한 위안부 합의와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미국의 압박. 현재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왜 우리의 역사가 왜곡당할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 전투, 김원봉 등 북한의 항일투쟁의 역사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남과 북이 서로의 역사를 교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남북 교류,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역사 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업무를 진행할 역사 교류과를 통일부 산하의 교류협력실에 신설해야 합니다. 역사 교류과의 역할은 첫 번째로 남과 북의 대표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역사 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인 답사 교류입니다. 역사 박물관에 전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1년에 2에서 4회 정도 대대적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들을 위한 공동연구소를 판문점 근처에 설치하여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 또는 5.18 민중항쟁과 같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설립,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시행한 바 있기에 그때의 자료와 실무 감각을 토대로 한다면 역사 교류 또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서로 역사를 교류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공통된 역사를 가진 같은 민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 왜곡 세력의 청산입니다. 예를 들어 5.18 민중항쟁을 북한군의 소행이라 왜곡하는 조선일보 및 국민의힘과 같은 역사 왜곡 세력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역사 교류를 통하여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성과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 역사 교류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2022년 대선으로 탄생할 차기 정부는 남북이 맺은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통일시대를 결정적으로 열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통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지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상징이 필요합니다. 남북 공동우주개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북측의 로켓에 남측의 인공위성을 실어 우주로 보내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 발사까지 일부 성공시키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비롯해 수많은 민간 기업들과 국가들도 우주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 갖는 미래 산업 우주 개발. 남북이 함께 이 문을 연다면 국민들은 통일된 미래에 대한 상상을 꽃피우지 않을까요? 우주 개발은 곧 평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사정보의 70% 이상을 인공위성을 통해 얻는다고 알려진 미국은 우주를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오랫동안 우주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우주 개발을 시도한다면 우주는 독점과 경쟁이 아닌 평화의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남북 공동 우주 개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선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의 로켓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전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을 사용하여 우리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로켓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98년도부터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후에 광명성 2호, 3호, 4호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능력이 충분히 이제 된다고 판단이 되고 마커스 칠러라고 하는 독일의 미사일 전문 연구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북한의 ICBM 기술이 세계 3위 내지는 4위 정도 기술 수준이 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봤을 때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단계는 이제 뛰어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남북 공동 우주 개발은 북의 높은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북 역시 이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에서는 최근 로켓 시험에 대한 이중 기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와 다르게 북의 미사일 시험은 도발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남북 공동 우주 개발은 이런 이중 기준 문제를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여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두고 도발한다는 기사의 댓글입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의 로켓 기술을 민족 공동의 것이라고 여기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우주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투자가 굉장히 적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분단이라는 현실 위에서 미국의 제약은 우주 개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북 우주 공동 개발은 그 족쇄를 풀고 우주 강국으로 달려나가는 시작이자 통일 시대의 미래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를 여는 이번 대선에서 남북 공동 우주 개발이 후보들의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남쪽 사람들에게만 금단의 땅이었던 북한. 그런 북한에서 K-팝 축제를 즐기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토론회도 가지고 가보지 못한 전국 팔도 땅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축제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소개할 정책은 남과 북 문화예술체육관광 교류사업 온 결의의 축제를 열어나가자입니다. 통일의 첫 발걸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일부가 내세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계는 화해협력입니다. 현재 남과 북이 분단되고 매체로만 북한에 대해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소통하는 직접 교류가 필요합니다. 2008년 5.24 조치 이후 남북 민간 교류 행사가 중단되었는데 평화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재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엔 제주도에서 유채꽃 축제를, 여름엔 문수 물놀이장에서 물축제를, 가을엔 금강산에서 단풍 축제를, 겨울엔 마식령 스키장에서 눈축제를 남과 북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불어 평양에서 북한의 가수들과 한국의 가수들이 모여 가요 대축제를 열기도 하고 학생들은 교육 문제를, 노동자들은 노동 문제를, 청년들은 청년 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남과 북 문화예술체육관광 교류 사업의 목적은 직접 교류를 통해 서로를 바로 알고 평화 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남북교류 사업은 분기마다 일주일씩 8도의 다른 지역, 매번 다른 테마로 지역 축제처럼 이루어집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대적인 중계방송 혹은 메타버스를 통해 함께할 수 있으며 지역 축제 속 토론회나 콘서트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체험 가능한 부스, 민속놀이 등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축제를 구성합니다. 이 남과 북 문화예술체육관광 교류 사업은 한반도 전 지역 관광 사업이 가능해지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더불어 공존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편견을 깨부수는 것, 차이를 극복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논의한 것에 대한 지속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과 북 문화예술체육관광 교류 사업 온 결의의 축제를 열어나가자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순의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상범으로 낙인 찍힌 아버지의 이름은 장재성.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주역입니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항쟁을 이끌고 투옥. 출소 후 그는 독립에 대한 염원을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갑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새 나라를 선포하지만 미군정은 자신들 외에 어떤 조직도 인정하지 않고 강제 해산시킨 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이릅니다. 이에 반대하며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한국전쟁 발발 직전 사상범으로 처형됩니다. 이들이 부재한 지금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친일파들은 영웅으로 둔갑하고 수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팔아넘긴 더러운 가슴에 건국훈장이 달릴 동안 사상범으로 낙인 찍힌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된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만들어져 일제강점 역사 자료를 나누고 함께 연구했고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1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해방을 만들던 이들을 사상을 떠나 기억하고 기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항일운동연구회와 남북공동독립훈장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광주 형무소에 있던 장제성을 오남산 산자락에 묻은 채 그 위에 아무 흔적 없이 아파트를 세우고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낙인 찍는 사회에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남북공동 독립훈장을 만들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통일로 나아갑시다. 투쟁!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환하게 열리던 남북 관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판문점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던 남북의 두 정상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70여 년간의 분단의 세월은 뛰어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사건건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조차 약속했던 한미연합 전쟁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매번 미국에게 끌려다니며 바빴습니다. 미국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했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경제가 더 좋다며 체제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발언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마저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워킹그룹 하지 마라, 연합훈련 하지 마라, 자주적으로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 목소리를 내고 투쟁했습니다.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는 조국 통일 공약을 내걸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조국 통일 공약을 약속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좋은 일일 것입니다. 조국 통일은 분단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자제해달라 미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화가 물고 같은다면 조국 통일이 가까워지고 이는 국힘당에게 가장 치명타일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나경원은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북한은 통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색깔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조국 통일은 분단 적폐 세력이 설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분단 적폐인 미국. 이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두는 미국과 계속 손을 잡는다면 주권 국가로서의 통일도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도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한미연합 전쟁훈련은 계속될 것이고 몇 조나 드는 첨단 무기는 계속해서 강제로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통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는다면 더 이상의 전쟁 무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전쟁만을 부추기는 이 미국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미래는 조국 통일에 달려 있습니다. 3포, 5포를 넘어 다 포기하는 세대인 다포 세대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미래는 조국 통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매년 1조 4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으로 연 2조가 필요한데 이 방위비 분담금 2년도 안 되는 비용으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분단병 또한 이 조국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라고 인식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회의 미래이자 주역인 이 청년 세대의 미래가 조국 통일에 달려있기에 이번 대선 후보는 더더욱 조국 통일의 공약을 내걸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문재인 대통령은 세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천만큼 이행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2022년 촛불 국민에게 또 한 번의 대전환기인 대선에서 이 대선 후보가 조국 통일 공약을 내걸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뜨겁게 투쟁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조국 통일 공약을 내걸고 반드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없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죠. 통일 없는 평화라 참 불안한 거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거침없이 달려갈래요. 벽을 허물고 선을 넘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달려갈래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 70년 헤어짐은 이제 그만 통일할래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전쟁 연습 자꾸 하면 통일 안 돼요. 미국 눈치 자꾸 보면 통일 안 돼요. 전쟁 반대 미국 반대 외쳐 부르며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래요. 벽을 허물고 선을 넘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달려갈래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 70년 헤어짐은 이제 그만 통일할래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벽을 허물고 선을 넘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달려갈래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 70년 헤어짐은 이제 그만 통일할래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힘들었지요. 돌아보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을까 싶을 만큼 눈물도 많았었고 아픔도 많았었죠.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었죠.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진 않나요. 고개를 들어봐요. 저 앞을 환히 비추는 저 언덕 넘어서 있는 두 눈에 가슴에 흘러내리던 눈물 닦아주는 눈부신
통일의 햇살 아팠던 모든 것들 날려버리는 봄날 같은 따뜻한 평화의 바람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진 않나요 고개를 들어봐요 저 앞을 환히 비추는 저 언덕 넘어서 있는 승리는 우리 앞에 두 눈에 가슴에 흘러내리던 눈물 닦아주는 눈부신 통일의 햇살 아팠던 모든 것들 날려버리는 봄날 같은 따뜻한 평화의 바람 두 눈에 가슴에 흘러내리던 눈물 닦아주는 눈부신 통일의 햇살 언제나 따사로운 봄날에 꽃필 우리의 꿈 그날은 우리들 앞에 네, 이렇게 총 12개의 정책 영상들과 발언 그리고 멋진 무대 공연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다들 많이 또 즐겁게 이번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를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관련해서 영상 또 보고 공연도 보셨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한번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정님께서 다들 무대 매너가 너무 좋아요. 아이돌 같네요. 라고 또 반응 남겨주셨고요. 노래 좋아요. 네, 춤추는 분 멋있어요. 네, 통일 아이돌이라는 이런 별칭까지 우리 또 빛나는 청춘에게 또 붙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자랑스럽다. 엔딩 요정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역시 대학생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마지막 이제 빛나는 청춘의 무대까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가 어느덧 좀 마지막 막바지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었죠. 네, 향후 나올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들을 내걸어서 실제로 실천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희망차게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지 참으로 설레는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인데요. 대학생들은 2022년 대선이 자주, 통일, 적폐청산 선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어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2022 대선이 자주, 통일, 적폐청산 선거가 되기를 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대선을 두고 다양한 의제들이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다가오는 대선이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자주, 통일, 적폐청산의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일제치하 36년을 겪으며
우리는 외세의 주권을 박탈당한 민족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광복은 찾아오지 않았고 미일 외세는 한반도를 향한 주권 유린 분단 장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의 선언문이 이번 정부하에서 2번이나 발표되었고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만들었건만 미국의 방해와 대북 적대 정책 강요로 하여금 매해 전쟁 위기와 대결 국면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향한 경제 공격을 자행했고 이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맞섰지만 미국의 강압으로 하여금 끝끝내 지소미아 종료는 취소되었다. 이에 기세등등해진 일본은 올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일방 통보했고 독도 도발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자주권 없는 나라에 청년의 미래는 없다. 외세에 맞서 우리의 생명선인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76년 분단의 세월을 통해서는 통일 없는 평화란 불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았다. 2018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예술단 공연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단일팀이 온 결의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이들은 모두 지난날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미연합 전쟁 연습이 촉발하는 전쟁 위기와 한미동맹의 얽매인 정부가 자초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마주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니 철진한 줄 알았던 종북몰이 색깔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차기 정부가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단에 기생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우리 대학생들에게 전쟁의 고통을 대물림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의의 수건인 통일을 실현할 정부를 세워야만 한다. 매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5년 연속 언론 신뢰도가 주요 40개국 중 꼴등인 나라, OECD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모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오명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의 배경에는 견고한 적폐가 자리하고 있다. 5년 전 촛불혁명을 시작할 때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적폐 청산을 목 놓아 외쳤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과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적폐 청산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으며 재벌 적폐, 언론 적폐, 사법 적폐를 비롯한 다양한 적폐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사회 대개혁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 적폐의 대명사 조선일보는 각종 허위 편파 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고 있고 그들의 거짓말이 그가 숱하게 드러났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듯 적폐 청산이 지연되는 속에서 언론의 마녀사냥에 의한 무리한 노동시간에 의한 새로운 희생자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지속되고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는 소식들을 접하며 우리 대학생들은 적폐 청산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매우 절실한 문제임을 느끼고 있다.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자. 다가오는 대선을 대학생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선거로 만들자. 예속과 분단의 굴레를 끊고 자주, 통일, 적폐 청산을 완수해 더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넘겨주지 말자. 적폐 후보를 준엄히 심판하고 조국 통일, 적폐 청산을 완수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새로이 도약하는 한반도의 5년을 우리의 손으로 안아오자. 2021년 11월 6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네, 이제 대망의 시상식 순서입니다. 네, 이번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 심사는요. 전문 심사위원 점수, 그리고 온라인 투표 점수, 팀별 상호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진행되었는데요. 시상에 앞서
이번 11.6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에 심사를 맡아주신 전문 심사위원님들의 심사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학생들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냥 보통 그 기록하는 유튜브만 보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주제에 따른 주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설득력과 표현력을 겸비해서 한 것이 굉장히 수준급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심사를 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즐겁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제를 선정하는 그 의식에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의식을 갖고 접근했다는 게 일단 감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오늘 저번에 출품한 작품들을 놓고 보면은 실력과 의식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워낙 작품들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영문 자막도 입혀가지고 지구촌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K-유튜브 시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 같습니다. 일단 그 제출된 영상을 봤을 때 너무 재밌었고요. 역시 젊은이들은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구나, 그런 것 등 하면서 이런 행사를 진짜 좀 널리 확대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제 남북 문제라든지 이제 혹은 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흥미를 잃고 가는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층에 이런 그 프로젝트를 여러 군데서 다양한 형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도가 매년 연례 행사로 안착되기를 바라고, 정말 필요하면 이 사회 여러 단체들이 좀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보면서 영상의 어떤 전달 능력과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젊은 대학생들이 정말 무슨 젊은 어떤 프로듀서로서 방송국에 활동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편집이나 영상이 잘 됐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창작극이나 이런 건 아니고 기본 자료를 어떻게 잘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배치하고 그러한 설명을 풀어가느냐가 이제 위주였는데, 그런 능력도 사실 쉽지 않은데 창간 대부분의 사실 전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이 영상들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앞서 두 분은 말씀하시는데 즐겁게 보셨다고 하는데, 그냥 봤으면 즐거웠을 것 같은데 심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랑 같이 집에서 새벽까지 영상 보면서 이 영상은 어떠냐, 저 영상은 어떠냐 토론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심사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참 훌륭한 영상들이 우리 대학생들의 땀과 노력으로 출품되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대선에서 청년들의 중요한 문제로 반일 그리고 적폐청산, 통일 문제를 대학생들이 잡은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들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인데요. 청년들의 삶이 어려우면 결국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와 필연적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 이번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가 대단히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그 12개 작품을 만드신 대학생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심사하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만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사실 실현 가능성이라는 그 심사 채점표에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실현 가능성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전부 다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현 가능한 문제를 대학생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기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불가능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청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없던 길도 개척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들의 기질인데 대학생들이 그걸 만드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제 이어서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바라는 바를 요구하고 그리고 기어이, 반일, 그리고 적폐청산, 통일이라는 문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번 작품 정책 만드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심사위원님들의 심사 총평까지 듣고 왔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1.6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6.15 청학본부 정종성 상임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1.6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 대망의 3위는요. 바로 영상 동아리 보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위 동아리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6.15 청학본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2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에서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영상으로 발표하여 오는 2022년 자주통일 적폐청산 대선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위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6.15 청학본부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라 동아리 동지들의 많은 노력과 대청대진년 동지들의 응원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대선 정책 발표 대회에서 말한 정책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202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자주 통일 적폐 청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영상 동아리 보라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대진년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3위를 차지하신 영상 동아리 보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2위 수상작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다들 내가 그래도 2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많이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위 수상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위는 바로 영상 동아리 너너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위 동아리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6.15 청학본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2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에서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영상으로 발표하여 오는 2022년 자주통일 적폐청산 대선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위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6.15 청학본부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영상 만드느라 너무 고생한 너나들이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서 영상 끝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너나들이가 영상 동아리로서 조선일보 폐간 해야 된다는 사실 더 많이 알리고 더 좋은 소식들 그리고 더 좋은 사실들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위를 수상하신 너나들이 분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11.6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에 참가한 12개의 조 중에서 1위 영예를 차지할 조는 과연 어디가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1위 수상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 수상작은 바로 시사 유튜브 제작소 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위 동아리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과 6.15 청학본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2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에서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영상으로 발표하여 오는 2022년 자주통일 적폐청산 대선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위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6.15 청학본부 축하드립니다. 네. 네. 대선 정책이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선 정책이 뭘까 했을 때 역시나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역시나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장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역시나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관한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꿈과 희망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책 같은 경우에도 남북이 함께 우주 개발에 나서자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었는데요. 북한과의 어떤 이제 적대적 관점의 문제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함께 어떤 한반도가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게 저희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이 이런 걸 단지 꿈꾸지만은 않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사 유튜브 제작소 맥 여러분들께도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상을 또 함께 진행해주신 정종성 상윤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상식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를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선정책 발표대회 사회를 맡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